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위가 좀 가장 많이 건조하신가요? 저는 이제 보통 이게 피부가 또 약간 타고나는 것이 있는데 네. 이렇게 건조증이 별로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습제 같은 걸 잘 안 바르는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오기 전에 약간 세수를 하고 왔는데 세수하면서 저 얼굴에 이렇게 뭐 로션 같은 거 안 바르고 좀 온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웃으시는 원래 좀 개인차가 좀 있는데 이게 타고나는 것이 조금 좌우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샤워하신 다음에 보습제 바르시죠 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바르시는 게 샤워 끝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닦잖아요. 어느 정도 있다가 시간 있다가 바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닦고 수건으로 네. 닦고 바로 바르는 것 같아요. 저도 바로 네네. 발라요. 예. 네. 이게 보통 이게 TV 같은 데 보면 막 한참 그렇게 다 이렇게 닦은 다음에 나와서 한참 있다 바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습제는 3분 이내에 바르는 게 좋으세요. 샤워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몸이 건조해야 된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 이제 피부가 이렇게 말라버린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은 그 보습제가 오히려 땅구멍을 막아버려갖고 오히려 이렇게 피부 호흡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 다음에 조금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액은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일지도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진액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익숙한 용어긴 한데 사실은 조금 개념이 이렇게 단순하게 체액으로 보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일단 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데 한약에서 말하는 진액은 좀 그거랑 달라서 우리 몸에 있는 생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물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뇌척수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무릎 속에 뭐 관절액 같은 것이 차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사기로 빼보면은 마치 물처럼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을 액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액 같은 경우는 생리적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진 빠졌다라고 하는 뭐 아니면 탈진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액체인데 이 액체가 피부 쪽에 존재하면서 나중에 땀으로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물의 형상을 물의 어떤 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액이라고 묵혀서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몸에서 그런 물같이 생긴 거는 다 진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것도 전부 다 진액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액이 건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존재하는 그 진액을 진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거칠거칠하게 되고 땀도 잘 안 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액 개념을 조금 다르게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그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은 네.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약해지는 장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장기가 이제 그 간하고 그 콩팥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한의학에서는 간장혈 해갖고 혈액 같은 거를 저장해줬다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장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주액 그래갖고 이제 콩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수분 대사를 담당하는 뭐 그런 장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따라서 간과 콩팥의 기능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간과 콩팥이 약해지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의 어떤 그런 양도 줄게 되고 그리고 수분 양도 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혈액 공급 같은 것들도 좀 우리 몸 구석구석 같은데 필요한 곳으로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피부 쪽 같은 데는 조금 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수분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 몸에 마르면서 가렵고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드시면은 그런 네. 말씀 하시잖아요. 등 긁어줄. 등 긁어주는 배우자가 필요하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피부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건조해지고, 그 가려움 같은 것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가 건조해서 많이 오시는 경우는 되게 이제 그 피부병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가 많은데, 아토피부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막 소 껍질처럼 피부가 변하고, 네. 예, 그러면서 막 가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오래 쓰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이게 혈관이 수축되면서 그게 점점점 그쪽 피부 쪽으로 혈액 공급량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혈액이 잘 안 가면은 우리가 가뭄이 들면은 논이 이게 갈라지듯이 피부도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주로 하는 저희들 치료가 뭐냐면은 그런 쪽에 혈액 공급이 잘 되고 그리고 가서 진액 같은 걸 잘 공급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치료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그 노인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진액이나 피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가 마르면서 간지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간지럽고 그런 경우에는 만약 피부가 말랐을 경우가 있고 피부가 그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간지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가 마르면서 간지는 경우에는 좀 보습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저 같은 몸매랑 그 몸짱이신 정대진 원장님이랑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네. 누가 더 수분이 충분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임동국 원장님이 조금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대진 원장님처럼 그 지방이 적으신 분들이 오히려 수분량이 함량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혈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0% 정도의 수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나 뭐 근육, 내부기관 그런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한 80%까지 수분을 갖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뼈도 약 한 22% 정도의 수분을 갖고 있는데 지방은 수분을 10%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이 많으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이 많은 뚱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또 우리 몸에서 가질 수 있는 수분의 양이 한정돼 있는데 뚱뚱하신 분들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분을 함량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살을 좀 빼주시는 것도 우리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좋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동국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 어떤 걸로 좀 의심이 되고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눈을 이렇게 부셔갖고 햇빛을 잘 못 보는 거를 이제 수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를 싫어한다 해서 이제 외일, 외광 이런 식으로 이제 한방병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가장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눈병에 걸렸을 때 보시면은 우리가 눈병 한번 걸려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햇빛 보기가 힘들고 눈 자칫 뜨기가 힘들잖아요. 막 맞아요. 눈이 뜨겁고 막 눈물 나고 그러시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외감성으로 해서 풍열이라고 하는 사기가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외감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눈병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해주면 쉽게 낫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아니고 되게 아까 또 홍순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 어떤 자체에 기질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과 가서 검사를 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첫 번째 동의보에서 보는 게 신노라고 해갖고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은 눈이 좀 뻐근하고 빠질 것 같고 막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기가 울체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눈으로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혈소라고 하는 건데 혈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피가 적어진 거기 때문에 혈허라고도 표현합니다. 혈이 적어든 건 뭐냐면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연령층이 어느 때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컴퓨터 같은 걸 많이 쓸 때 생기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걸 많이 써서 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 눈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옛날 저희들 한의학 병명으로는 간노라고 부르거든요. 간노라고 하는 것은 간이 이제 지쳤다는 뜻이 되는데 간은 또 우리 몸에서 혈을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고 많이 이렇게 하다가 눈을 쓰게 보면은 간이 지치기 때문에 또 이제 혈이 허해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 눈 같은 데가 조금 이렇게 좀 침침하면서 잘 안 보이고 안구건조 좀 생기면서 그렇게 햇빛 보는 거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신어인데 신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소변을 걸러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원초적인 에너지 원인 정을 저장하고 있는 장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원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정이 또 눈으로 가야 에너지로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드셔서 이렇게 좀 시청자님처럼 연로하신다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했다거나 그러면은 신정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그런 에너지원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도 눈이 이런 식으로 침침하면서 수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구 건조증이 있으시면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혈어랑 신호가 좀 이렇게 겹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갖고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임동국 원장님이 동의보감에도 눈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하는데 또 이 밖에 어떤 이야기들이 써 있나요?
네,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단순하게 치료만 하는 그 책이 아니라 네. 몸을 평상시 잘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양생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실려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싣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동의보감에 나오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눈이 피곤할 때 가장 쉽게 피로를 푸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아무래도 될까요? 좀 쉬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쉬어주거나 눈을 문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눈을 감고 있는 거죠. 눈을 감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눈에 있는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눈이 이제 피로가 많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눈이 침침할 때 좀 살짝 감고 있으면 많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은 눈의 힘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동의보감은 목력이라고 돼 있는데 눈의 힘을 기르길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양생법 같은 경우는 어떤 막 기공 같은 데도 많이 소개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눈동자를 돌리는 거죠. 눈동자 운동을 해갖고 한 곳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눈동자를 돌려주어서 눈동자의 근육 같은 걸 풀어주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바닥을 일단 비빕니다. 이렇게 비비면은 손바닥이 따뜻해지는데 따뜻하게 되면은 눈에 살짝 대면서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도 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또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양쪽 눈썹 같은 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눈썹 뒤에 있는 구멍이라고 하는데 거기 혈자리를 말하는데 뭐 꼭 혈자리 아니더라도 이 눈두덩 같은 데를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손바닥 가운데나 아니면 손가락 끝으로 눈 밑에라든지 아니면 광골 위 이런 데 같은 거를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많이 이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귀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겁니다. 한 40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손을 이렇게 약간 비벼서 열연하게 한 다음에 미간에서 발재라고 하는 여기 머리카락이 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 침을 많이 삼켜주시면은 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카만 벽을 좀 보시는 게 좋은 게 되는데 너무 색깔이 화려한 걸 보시면 눈이 좀 피로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깜깜한 걸 봐서 좀 눈의 어떤 활동력을 좀 약간 낮추는 게 좋습니다.